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그리고 코스닥은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래 시장 분위기가 쭉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하락폭이 해외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죠.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는 1.95%, 나스닥은 2.48%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하락한 이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우리 시장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향을 미쳤네 안 미쳤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그냥 이용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게 세력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저기 상원에서 저기 민주당하고 저 공화당하고 쭉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공화당이다고 보면 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해서 그 이제 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차이점은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 차이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잖아요. 그 이제 이 진보 쪽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수 쪽은 정부의 기능은 가능하면 축소하고 민간의 자유를 갖다가 높여서 민간에서 자유롭게 돈 벌어라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또 마음대로 돈을 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영국이 박살난 이유도, 현재 다른 나라가 박살난 이유도 달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자국의 돈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느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부도가 나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막 국제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계속 돈 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뚜껑을 열고 보니까 희한하게 됐습니다. 이 민주가 49, 공화당 52인데 이 조지아주가 과반 득표자가 없어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이제 공화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정부는, 행정부는 민주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데 법안을 낼 때마다 상원에서 다 거부를 해버리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간섭을 안 하는 게 낫다, 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 금리 관련해서 이 물가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8%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물가가 저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 보이기도 하는데, 또 내년 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연준에서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올린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한 5.25% 정도 금리를 올린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이 되는데, 저게 만약에 8% 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갖다가 계속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경기 침체도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금리를 갖다가 물가가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올리는 거 좀 그만두고,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조금 힘이 쏠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중간선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역시 돈을 푸는 거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다 돈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결정적인 거라 하면은 바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은 오늘 미국보다는 좀 나은, 관망하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수급에 일관성이 없죠. 보통 시장이 잘 나갈 때는 적어도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쪽에서는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인하고 금융투자도 어중간하고 기관들도 뭐 최근 어중간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시장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뭐 거의 뭐 보합 상태 그런 상태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잘 나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뭐 이렇게 뭐 어지럽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도 없겠죠. 한 종목 있는데 하이록 코리아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딱 답이 나오죠. 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초보자도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이 부분은 초보자는 큰일 난다.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뭐 보통 종목당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 2년, 뭐 3년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 선이 끄기 이전까지는 대충 투자해서 물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고점에서 물린다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은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골치 아파요. 이거 한번 물리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 발견하면 퍼뜩 도망가야 됩니다. 자, 지금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뭐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노루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뭐 최근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이런 종목들 있죠. 대충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잡든 기든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파란 하락 반전 이런 게 나타나면 막 도망갈 채비라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놓으면 참고로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요즘 채권 시장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뭐 현금 흐름 정도는 괜찮은지, 심지어 뭐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들고 있는 이 기업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현금 흐름이 나쁘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굳이 그래도 꼭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회사 유보율은 괜찮은지, 부채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지, 아니면 뭐 앞으로 또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뭐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다시 괜찮아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거 따져서 뭐 지금 그래도 현재 버는 돈 가지고 이자는 잘 내고 있어서 망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 뭐 여러 가지 경제 용어들 있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난 어쩌지? 이런 분들 있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상황들은 특히 투자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려고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쪽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적어도 이쪽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석은 못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듣고서 이해할 능력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 벌겠다는 그 욕심이잖아요.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뭐 하자마자 뭐 저렇게 뛰다니나 싶을지 몰라도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된 책은 다 읽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했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간이 있고 또 그간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심 있게 이 부동산 쪽으로 연구도 해가면서 그런 어떤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내가 돈 벌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춰놓은 거에 대해서는 또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갖다가 뭐 지속적으로 뭐 매월 얼마씩 뭐 모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의 어떤 투자금을 만들어 놨다.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쑥 따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용어들, 뭐 그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당장 중지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